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사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 위치가 어딘가요, 선생님? 여기는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 입구역에서 도보로 30초 거리에 있는 빌라입니다. 동작구 성도동, 서울의 핵심 지역. 우리 물건에서는 거의 강남, 용산 뭐 이런 데에 가까운 물건을 낙찰을 받으셨어요. 맞습니다.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화려한 빌라를 낙찰을 받게 되셨는지 이야기도 이따가 네. 자세히 한번 듣는 걸로 해보고,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선생님 전에 세차 영상에서 제 차도 네. 세차를 한번 네. 해주셨었고, 그때 파주 예, 물건 12월 달에 1호점 같은 경우도 임대가 완료됐습니다. 나갔던 거고, 네. 교육생분들이 그때 세차 해주셨던 분 어떻게 또 임대가 나갔냐, LPG 가스였는데 잘 나갔나, 그때 두 개를 받으셨는데 하나는 불허가가 잘 됐나, 이런 네. 또 문의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서 그 얘기도 맞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같이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선생님. 좋습니다.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소개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반지상 클래스를 9월 달에 수강한 교육생이고요. 사는 곳은 서울시 강남구에서 신축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하네요, 선생님. 제가 그 중요한 부분을 빼먹었네요. 중요하죠. 강남구의 신축 아파트에 또 네. 거주하고 계시는, 자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가로 대출 만땅 땡겨서 살고 계시는 맞습니다. 또 의류업체 대표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계속 하고 예, 계시는 계속 거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네, 내주셨네요, 선생님. 네. 우선 집부터 한번 보고, 네. 저번 집도 마찬가지였던 네.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은 새 집 위주로, 역시 강남구의 새 아파트에 또 거주를 하시니까 빌라도 선생님이랑 잘 어울려요. 네. 우리한테는 이 정도면은 거의 신축에 가까운 물건이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의 임대 물건에서는, 월세 투자 물건 안에서는 2호점인 거고, 낙찰받은 건 이게 세 번째 물건이고 임대로는 이제 2호점이 되겠습니다. 1호점 받았을 때는 두 건을 네, 한 번에 두 건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그거 중에 한 개는 불허가 신청을 예, 맞습니다. 하셨던 거였으니까, 그거 전에 우선 우리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렸던 파주의 준신축 물건 네. 임대가 나갔다고 하셨어요. 거짓말처럼 작가님하고 촬영하고 나서 작가님께서 이 영상이 나갈 때쯤 임대가 맞춰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3일 후에 바로 나가버려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 작가님을 계속 뵈야겠다. 아유, 받을 때마다 고맙습니다. 이거 행운의 마스코트다. 아. 오늘도 초대드린 이유도 네. 초대드릴 당시에는 임대가 안 나가고 있었거든요. 어. 작가님을 진짜 만나야 되겠구나. 아유. 그래서 약속을 잡자마자 거짓말처럼 3일 후에 임대가 맞춰졌어요. 얘기 나누고 나서 3일 정도만 기다리면 선생님한테 온 때가 찾아온다는 생각도 조금 예, 드네요.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착착 뭔가 패턴처럼 맞춰지니까 어. 너무 기분도 좋고. 선생님은 원래 저를 만나지 않았어도 운이 잘 따르는 사람이었을 건데, 그 사이에 괜히 제가 쏙 껴있다는 생각까지도 드는데, 오히려 선생님보다 제가 더 감사한 일이고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바라봐 주시니까 네. 우리 둘의 에너지, 운도 더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의 운을 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받아들여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영향이 끼쳐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이 저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일에 운과 저는 에너지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낙찰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명도도 그렇고, 집이 나가는 것, 특히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내가 힘을 쓰고 난 이후에 온전히 기다려야만 하는 거잖아요. 네. 선생님도 이 집이 임대가 3일 만에 나가셨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명도하면서 신경을 쓰고 그 부분을 지나고 나서 이제는 힘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그 상황이 저는 집을 내놨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힘을 내가 쓰려고 해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을 때는 기댈 수 있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운과 에너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끼치는 비율이 더 커졌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쪽을 더 노력하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선생님 이렇게 만나니까 또 너무나도 좋은 얘기를 풀어 넣어 주셔서, 제가 오늘 여기 잘 왔구나, 선생님한테 또 예. 좋은 영향과 에너지를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좋은 기운을 받고 싶어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가 항상 너무 많이 선생님한테 받는 것 같아서 이렇게 차도 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까지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니까 오늘 온 값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아이. 하는 의무감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임대 나간 물건에 대해서 낙찰가가 한 어느 정도였어요? 감정가가 2억 5,500짜리 빌라였고요. 감정가가 꽤 높았던 물건이었던 왜냐면 것 같아요. 가장 최근 실거래가 2억 5천 정도에 잡혀있던 물건이었고, 또 그 물건
물건 자체가 경매에 나온 지 2년이 넘은 물건이라서 감정평가 시점에는 더더군다나 또 높게 부동산 상승기였기 때문에 높게 잡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시지가는 약 9,900만 원 정도였던 집이었고 공시 가격이 1억 이하였던 네, 거고 1억 이하였고 그래서 들어갔던 거였고 선생님도 큰 덩치 물건이 하나 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취득세 부분에서도 예, 그 걱정이 돼가지고 일단 공시지가 1억 이하 물건을 찾다가 유찰이 많이 된 이 물건이 1호점이 눈에 보여서 유찰이 얼마나 된 거였죠 그때? 4차까지 가서 감정가 대비? 8,800 정도까지 최저가가 떨어졌었습니다. 최저가는 8,800이었고 네. 감정가 대비 유찰률이 한 38%에 받았을 겁니다. 38%에 예, 9,600만 원에 받았습니다. 감정가가 2억 5,500에 9,600에 낙찰 예, 받았으면 맞습니다. 이거 뭐 거의 주워 두셨구나 라는 생각도 예. 드는데 일반적인 시세에 네. 비해서도 싸게 받았고 네. 그때 수리하고 돈을 쓰고 한 부분도 없었죠.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집보다도 돈을 덜 쓴 거였던 거예요. 아예 안 썼습니다, 돈을. 예. 그때 도배도 안 했군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도배도 안 했는데 들어왔군요. 그러니까 제 노동력을 좀 썼습니다. 화장실 좀 지저분해가지고. 아 맞네요. 예, 화장실 청소는 제가 직접 했습니다. 청소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실력이 월등하신 분이니까 세차하던 재능을 화장실에다 이게 썼던 게 케미컬류를 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광내고 아.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네. 솔들도 이제 크기별로 종류별로 사이즈별로 다 있다 보니까 그렇겠죠. 시너지가 많이 취미라고 단어를 쓰기는 부족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세차에 약간 미쳐 계셔서 그 재능을 또 환자죠. 예, 환자. 세차 환자인데 화장실 청소에 네. 또 적용을 해서 비용에서는 그렇게 든 게 없었는데 네. 내놓고 나서 한 3회 정도 있다가 네. 임대가 나갔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례가 안 되면 네. 월세는 얼마에 받으신 거예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오, 보증금 1,000에 60만 원 네. 세입자를 네. 3일 만에 받으신 거고 예. 거기 대출을 얼마를 받았어요? 대출은 8,600만 원 받았습니다. 90% 9,600에서 90%. 네, 맞습니다. 대출 비율도 되게 좋았네요. 그러면 한 달 이자도 몇 번 냈을 거잖아요. 이자는 예. 한 얼마 내요? 이자는 약 41만 7천 원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41만 원 정도 나가는 네. 거고 그게 선생님 이자만 내는 대출을 받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원금은 생각 안 해도 네. 되니까 한 20만 원 돈? 맞습니다. 선생님한테 들어오는 거고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간 돈은 보증금까지 회수하게 되면은 네. 거의 뭐 2, 300 선도 안 들었을 것 같은 약 290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돈은 300 정도 쓴 거고 네. 20만 매달 원에 20만 원씩. 순수익이 들어오는 맞습니다. 거라면 선생님한테 20만 원은 사실 선생님 매출에 비하면 진짜 0.01%도 안 되겠지만 매출이 워낙 어마어마한 기업을 운영하고 계셔서 그래도 애기 학원비 하나 정도에서는 감당을 그럼요. 해줄 수 있지 예, 않을까 맞습니다. 라는 생각도 예. 그러면 그게 사업 매출 등락에 내 감정이 휘둘릴 때가 사실 있잖아요. 항상 그랬죠. 그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이 네. 좀 드네요. 선생님 그래도 한 두세 달 만에 다시 뵙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얼굴이 조금 더 편해지신 것 아,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는 덕분입니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두 개를 받았는데 하나는 그렇게 임대가 잘 나간 거고 두 번째는 그때 같은 날 받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불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 집은 좀 하자가 있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어떤 하자였을까요? 특별한 하자가 있었던 건 아닌데 법원에서 나오는 서류는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성격상. 감정평가서라든지 물건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토시 하나까지도 꼭 확인을 합니다. 물건이 20개를 보든 30개를 보든. 근데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는 내부 도면상 방이 3개로 나와 있었고 그게 1번, 2번 낙찰받은 게 같은 건물인데 맞습니다. 평수가 1번 물건이 조금 작았나? 받은 물건은 평수가 더 작았고요. 방이 3개라고 나와 있는 것은 전용 면적이 조금 더 넓었습니다. 아 조금 크니까 네. 임대 나간 1번 물건 같은 경우는 평수가 좀 작은데 투룸이고 얘는 미세한 차이로 조금 크니까 실제로 도면도 보니까 3개가 네, 맞겠구나 라고 예. 유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너무 그거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딱 낙찰받고 낙찰 받고 바로 갔죠. 배당받는 세입자라서 크게 네. 뭐 거부감은 없었고요. 여기 방이 3개죠라고 물어봤는데 무슨 말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 2개라고. 그때부터 약간 뭔가 잘못됐다. 섬뜩한 느낌도 들었을 수 왜냐면 있겠어요. 제가 실수할 리는 없는데 내가 어디서 실수를 한 거지라는 생각 먼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 서류가 틀렸다고는 그 당시에는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물건을 너무 많이 봐서 혼동을 했나? 내 자신이 그런 경우는 없는데 내가 너무 안이하게 했었나라는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났는데 이제 돌아와서 다시 감평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당연히 방이 3개로 나와 있더라고요. 감정평가서 상에는 방이 3개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같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으면 그럴
그럴 수도 있다. 뭐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으니까. 그 집 같은 경우에는 방이 3개다 보니까 월세를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은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수익률 계산을 해서 그 집은 1억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수익률이 깨지게 되고 1번 물건이랑 2번 물건에서 뭐 큰 차이는 아니긴 했네요. 네, 가격에 맞습니다. 있어서. 예, 근데 첫 번째로 든 생각은 공부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매각 불허가라는 걸 듣기만 했지 내가 실행해 본 적은 없으니까 불허가가 안 되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경매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 과정들이. 선생님도 지금 세 채를 낙찰받고 이걸로 끝낼 게 아니고 계속 앞으로 맞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투자는 이어서 예, 할 맞습니다. 생각으로 하고 예. 있으니까 예. 이거는 되든 안 되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험을 한번 해보자. 경험보다 좋은 선생님은 없을 맞습니다. 거죠. 두 번째로는 돈을 떠나서 억울하더라고요.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법원의 하자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자 있는 물건을 받게 됐으니까 이거는 저는 그런 거 못 넘어가거든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성격이라서. 그것도 감정평가사의 실수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감정평가사 그 회사도 잘못 걸렸구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든 생각은 요거를 내가 하면 콘텐츠가 될 수도 있겠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내가 불허가라는 개념이나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초대를 해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그 불허가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선생님하고 지난 영상에서 이미 이제 할 얘기도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안 했다면 거짓말인데 그래도 와가지고 불허가에 대해서 한번 네. 얘기 나누면 좋겠다라고 예. 또 감사하게도 또 말씀해 주셔서 불허가가 감정평가사가 잘못됐을 때 불허가를 법원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긴 하거든요. 예. 근데 선생님은 불허가를 그래도 잘 네, 너무 운 좋게도 다행히도 잘 받으신 거야. 예. 그럼 거기에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첫 번째로는 작가님한테 이제 의견을 구했죠. 말씀하신 대로 간평서상의 하자, 특히나 방 개수라든지 그렇죠. 도면상 차이점은 전용 면적의 크기나 공용 면적의 크기가 중대하게 차이가 있지 않는 이상 치명적인 하자라고 보기는 담당자가 봤을 땐 다르게 생각할 맞습니다. 수 있으니까. 크게 기대는 사실 안 해요. 신청은 이제 작가님께서 보내주신 서식이 있어서 그 서식대로 작성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주안점을 둔 부분은 따지고 보면 하자가 크다고 생각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법원 측에서는 어차피 전용 면적은 동일하고 서류와 실제가 단지 방 하나 차이가 있고 그 차이인데 그래서 제가 주안점을 든 부분은 정말로 눈물이 빠지도록 구구절절하게 썼습니다. 제 사연을. 예. 그 사연 좀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돼요. 잠 못 자고 밤낮 없이 일하고 실제로 예,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살고 계시는데 약간은 과장, 감정을 좀 자극할 수 있게끔. 왜냐면 사실적인 부분에서는 크다고 이게 확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감성적인 부분을 좀 노려가지고 제 딴에는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길게 썼습니다. 근데 불허가 신청자의 주소를 보니까 강남이고 그게 좀 마음에 걸렸는데요. 그러면은 뭐 힘들게 산다더니 강남구야. 그게 좀 이런 모순적인 부분도 네.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걸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해보고 뭐 후회를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처분을 기다렸는데 처음에는 한 2주, 3주면 나올 줄 알았는데 법원 분들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결과를 받기까지 약 2달 반 정도가 소요가 됐고 그러면 잔금 납부기를 미뤄준 거예요? 아니면 네, 허가가 맞습니다. 아직 보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제가 불허가 신청서가 들어가자마자 잔금 납부기일은 무기한 연기가 됐고 기다리는 네. 동안 선생님이 부담을 느낄 부분은 없긴 했네. 네, 잔금을 맞습니다. 혹시라도 내고 예. 나서 보류가 됐다 그러면 예. 이자만 나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는데 예. 보증금 정도 들어간 거니까 그렇게 무거운 부분은 아니라고 예.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제가 낙찰받고 결정 기일까지 이제 일주일 기간이 있는데 바로 다음날 불허가 신청서를 바로 냈거든요. 법원에 가서 바로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법원에서. 2달 정도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중간중간 문의도 하고 했겠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문의를 했었고요. 한 달 네. 정도는. 법원 측에서도 뭐 알 수가 없다. 언제 될지, 뭐 2달일지, 3달일지. 그래서 잊고 있었습니다. 잊고 문의는 따로 안 하고 이제 전자소송 들어가서 기록 열람을 해가지고 간평 회사 측과 서류를 나누는 걸 확인하고 사실 확인 법원 집행관이 이제 직접 세대를 방문해서 확인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잘 처리되고 있구나. 시간이 걸리겠지만 부담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 어떤 감정이 잘못됐다로 네. 불허가가 되는 건 거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그 열람했을 때 서류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쪽에서는 사실 확인을 해준 것 같아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절한 사연을 녹여서 썼는데 불허가 신청을 할 때 저도 중요한 부분이 네. 그 법원 직원분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갑 중에 갑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느낌 그분들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예. 뭐 워낙 바쁘셔서 예. 그러겠지만 굉장히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많지는 않았던 네. 생각도 들어서 왜냐면 보통은 법원에 계시는 분들한테 민원인들은 사정을 하거나 협조 좀 해달라 그러니까 네. 부탁을 주로
또 듣는 입장에 맞습니다. 계시다 보니까 그리고 그 법원 직원이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의 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 이미지도 들거든요. 법 기준에 따라서 일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선생님도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논리적인 부분으로 너가 잘못했어만 공략했다가는 오히려 약간 자존심을 좀 건드려 버리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네. 생각도 네. 들어서 논리적인 부분도 너가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보다 내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잠도 못 자고 네. 일하면서 네.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집은 강남구다. 이런, 이런 느낌으로 불허가 신청서를 썼네. 불허가 신청서를 내고 나서도 네. 마지막까지도 될 거라고 생각은 사실 안 했습니다. 저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안 했어요. 사실 정말로 안 속으로는. 했어요. 천재지변이라든지 하자가 심각한 누수가 물이 쏟아지고 있는 집이라거나 예전에 수업 때 알려주셨던 화재가 있었던 집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면 받아줄까라는 생각을 저조차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운 좋게도 정말로 불허가 판정을 해주셔가지고 이 낙찰가 차이가 400만 원인데 크지는 않은 돈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1호점에서 순수익이 20만 원이 나는데 400만 원이다. 그러면은 20개월인데 그만큼의 손해를 보고 갖고 있어야 되나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굉장히 속상하죠. 정확히 1대1로 비교가 될 수 있는 물건이 옆에 있다 보니까 예. 자꾸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막 자면서도 속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허가를 2달 뒤에 직접 전화했습니다. 전자소송에 불허가 서류가 뜨자마자 바로 그날 또 전화를 했습니다. 계속 체크는 하고 예, 계셨구나. 하루에 일과 루틴처럼. 그럼 2달 동안 지독하게 보셨네요. 사건 번호 부르자마자 공무원분께서 바로 몇 월 며칠에 결정될 거고 언제 보증금 환급 신청서를 보내주면 환급해줄 거다. 보증금도 잘 받았습니다. 환급을 받으신 지연 거고 이자까지 받았습니다. 법원이 되게 투명하게 한다고 네. 생각하는 게 보관금으로 넣어놨던 맞습니다. 그 보증금이 또 이자까지 뭐 예. 몇 푼 안 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유쾌한 기분이라는 생각도 그렇죠. 그래도 원칙대로 해주는구나. 그러면 그 보증금을 받고 이 물건을 낙찰받은 건 아니었네? 예, 보증금은 엊그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불허가 신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요 예, 맞습니다. 세 번째 예. 물건을 낙찰을 받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집 먼저 살펴보고 우리 이야기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낙찰받은 지가 올해 초에 낙찰을 예. 받은 거고 외부에서도 봤을 때 되게 깨끗해서 뭐 내부도 도배 이런 것도 한 거예요? 도배했습니다. 아 도배는 한 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손을 댄 부분이 어떤 거예요? 등도 여기 막 매립등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등은 다 살아 있었던 거고 예, 순정 상태 그대로입니다. 도배하고 입지 청소하고 아 도배하고 입주 청소 큰 부분은? 네, 짜잘한 뭐 수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제가 싱크대 앞쪽 보니까 바닥판이 약간 떠 있는 느낌도 드는데 저런 거는 손 댄 건 아닌 거고 선생님 성격에 저런 거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말씀드리자면 이 집을 낙찰 받고 바로 방문을 해서 이 집이 전세 사기 피해자분 계시던 집이었는데 그분이 경매 신청을 해놓고 다른 데로 인사를 간 상태더라고요. 운 좋게 낙찰 받은 날 통화가 돼서 비밀번호를 인계받고 바로 들어갔는데 아 낙찰받고 바로 명도 완료네? 예, 명도 알겠습니다. 바로 겉에서 봤던 느낌하고는 너무나 달랐던 모습이었습니다. 겉에선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예. 들어왔을 때는 걱정스러운 면이 있었나 일단은 봐요. 현관문부터 복도까지 타일이 다 무너지려고 한 상태였고 밖에도 예, 타일이 들떠가지고 막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 복도에 이거는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이거 빨리 수리를 안 하면 임장 왔던 사람들 예. 뭐 선생님도 그랬을 예. 것 같고 예. 이거 좀 걱정되네. 그럼 요 외부가 이런 상태면 내부도 좀 난리 나 있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애초에 입찰 들어갈 때 그런 수리비까지 감안을 하고 이 물건 대비해서 낮게 썼다고 생각을 하는 금액으로 입찰을 했었습니다. 나는 벽이 무너져도 상관없다. 수리하면 된다. 예, 그 돈까지 수익률에 넣고 계산하면 어차피 수익률 맞으면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겉에가 이 정도면 신뢰도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겉의 모습으로 걱정스러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낙찰받자마자 번호 받아서 들어왔는데 물바다가 돼 있더라고요. 물바다의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바닥에 예. 선생님은 보내줬던 거 예. 기억이 나네요. 이거 어떡하냐고 제가 바로 연락 드려가지고 이거 예.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쉽지 않겠다 이거 그래도 워낙 물건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드는 물건이라 입지 자체가 너무 좋아서 수리비 그 정도 돈을 들여도 워낙 제가 판단할 때는 낮게 받은 물건이라 이 정도는 감수하고 해도 수익률이 충분히 나오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물자국의 원인은 왜 그랬던 거예요? 이게 약 1년 정도 공실이었던 상태였거든요. 보통 이런 공동주택, 빌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화조 청소의 타이밍을 좀 놓쳤던 것 같아요. 필로티가 있는 2층이라 1층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인데 그 정화조 쪽에서 역류가 되면서 오수들이 이제 싱크대 쪽에서 쏟아져 나온 거죠. 그럼 냄새도 좀 났겠어요. 선생님 또 냄새에 예민한 사람인데. 처음에 문 열자마자 곰팡이 습이 냄새가 왜 이렇게 나지? 이 생각을
생각을 했었어요. 주상층인데 거의 네, 2층인데 2층인데 이상하다. 무시하고 딱 들어가자마자 물자국을 보고 네. 이래서 그렇구나. 그 생각을 싱크대 했던 것 앞에 같아요. 자국이 좀 있었나 봐요. 싱크대뿐만 아니라 안방, 싱크대, 복도까지 다. 저기 뒷베란다에서도 튀어나오고 그랬어요. 예. 자국이. 수건들 널브러져 있고 바켓스 이렇게 있고 어. 물에 가득 차 있고 막 이런 상태였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살 때 누가 좋지는 했던 네. 생각도 드네. 옆집에 계시던 분이 반장 같은 역할을 하시던 분인데 그렇구나. 이 집에 살던 분하고 좀 친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동일한 집주인한테 똑같이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중간중간 이제 확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물 넘친 지 한 두세 달 만에 확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쌓이면 혹시라도 막 현관에 넘어오고 그러진 않았나요? 그 정도까지는 넘치진 않았던 것 같고 음. 그분께서 다 물을 퍼냈더라고요. 옆집 감사하게도. 분이? 예. 되게 감사한 예, 분이에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게 퍼내지 않았으면 이게 다 넘어왔을 건데. 그니까요. 다 그리고 이 너무- 바닥 다 날려야 될 수도 그니까요. 있었을 건데. 예. 그분 덕분에 한 200만 원 세이브했네요. 그럼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이게 운도 좀 따라주지 않았나 이 음.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누구보다 또 운이 좋은 사람 중에 한 분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돈을 안 들이고 해결해보고자 팀 청소기가 있어서 가족들을 동원해가지고 주말에 네, 다 같이 대청소를 했죠.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전문가를 불러야겠다. 어쩔 수 그래요? 없다. 선생님도 전문가가 필요할 때가 있구나. 이건 장비의 문제다. 그 장비를 살 돈을 차라리 그냥 사람을 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간 방치되다 보니까 온갖 곳에 묵은 때, 먼지 이런 것들이 이거는 제 청소 스킬이 아니라 이거 너무 힘들겠다. 사람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때 기억이 나네요. 선생님 이거 바닥 바꿔야 되냐, 예. 청소해야 되냐. 예. 청소를 안 될 것 같다라고 아마 의견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일단 지워보고 나서 안 되면 그때 뭐 바꾸던가 예, 맞습니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 제가 주제넘게 또 얘기했던 너무 감사한 기억이 조언이었어요. 나네요. 그냥 그걸 안 들었다면 쓸데없는 돈이 또 나갔을 텐데 정말로 청소해보니까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는 충분히 지울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기계로 좀 해봤는데 예. 이상은 힘들 것 같은데 예. 전문가들이 오면 할 수 있겠다. 저도 나름 청소 전문가니까 딱 알거든요. 근데 기계가 좀 부족했다. 예, 특수 장비와 인력이 있다면 이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예. 그 전문가들은 선생님 기계보다 좀 큰 건가 봐. 약품에서 차이가 있나? 스팀 자체도 파워가 좀 다르고 그 약품도 온도나 맞습니다. 있어서 예. 좀 다를 수 저는 있겠다. 이제 찌끔찌끔 나오는 스팀이고 가정용이고 그분들이 갖고 다니는 건 대형 이제 공업용 그런 스팀 나립이라서 근데 그게 한 3, 40만 원 하는데 제가 또 그걸 언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주 쓰는 거라면 예. 선생님 또 욕심을 내요. 예, 욕심 낼 것 같은데 인력도 최소 2명 이상은 필요하고 예. 무겁고 힘이 많이 들어가.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네. 온갖 곳에 묵은 때가 너무 많아서 옷으로 오염된 것도 있고 예. 1년 동안 방치돼 공실이었으니까 있던 찌든 때들 또 예. 그런 거 못 보잖아요, 선생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바로 내렸죠. 선생님 얘기를 까맣게 잊고 왔는데 바닥은 새로 하셨나라고 생각을 한 거였던 것 네. 같아요. 저 흔적을 보고 새로 한 건 아니었구나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바닥에 누수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하려고 제가 떼고 일일이 다 확인했었습니다. 만약에 바닥에 스며들진 않았어요. 썩었거나 곰팡이가 져 있으면 철거도 생각했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그게 또 냄새나 네. 아니면 곰팡이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왜냐면 지금은 임시방편으로 넘어간다 쳐도 1, 2년 지나면 분명히 이제 곰팡이나 맞아요. 습기가 올라올 거라서 맞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작업이면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거를 이제 열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다행히 곰팡이나 뭐 썩거나 그런 건 없어서 입주 청소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 청소는 얼마 드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레고를 좀 많이 해가지고 네. 30만 원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아파트 처음에 들어갈 때 입주 청소를 했었는데 그때 한 45만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20평대였는데 그거에 비하면 여기는 아파트로 따지면 20평대 후반 정도 되는 실제 면적이니까 정말 싸게 했다고 그 사장님도 저한테 진짜 싸게 해준 거라고. 근데 그 이유는 제가 경매하는 그룹에 속해 있고 이 물건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물건을 하고 있고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열심히 도와주시면 제가 물건은 무조건 몰아주겠다. 또 그런 이렇게. 거 잘 하시니까 선생님. 그래서 사장님도 믿어보겠다. 어디든 경기도까지 다 나갈 수 있으니까 꼭 불러달라고 하셔가지고 선생님 얼굴 보면 다 설득이 되죠.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잘했습니다. 청소는 바닥 플러스 해서 30만 원에 네, 맞습니다. 완료한 거고 예. 도배 정도 하신 거고 아까 예. 수전 몇 개 이렇게 예, 샤워기 수전- 머리 네, 맞습니다. 샤워기 헤드, 호스, 짜잘한 것들은 제가 직접 수리했습니다. 넉넉히 잡아도 뭐 다 해도 한 200만 원 돈 아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표를 기재해둔 게 있는데 14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신경은 썼지만 버져 드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 최초 상태에 비하면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한 5분의 1도 안 든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복도 타일도 다 깨져 있었다고 맞습니다. 했잖아요. 제가 느끼지 못했는데 아마 괜찮았던 느낌. 지금 싹 다 수리가 된 상태. 수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는 공용 면적이니까 맞습니다. 같이
예. 반장님 통해서 한 건가 아니면 선생님 개인 사비로 처리를 한 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사비로 했고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 공용분의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층마다 이렇게 무너져 있더라고요. 조금씩. 해당 층만 그런 게 아니고 예. 다른 층도 근데 2층이 가장 심한 상태였고 다른 데도 복도뿐만 아니라 옥상까지 올라가는 타일들이 조금씩 떠 있거나 무너지려고 한 상태여서 이걸 보고 아 여기는 협조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 이거를 내가 기다리느니 차라리 임대를 빨리 내놓고 원금 회수를 하든 수익률을 높이든 이 방법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바로 문 앞이니까 안 할 수가 없던 상태여서 그렇죠. 그건 너무 눈에 예, 보이는 바로 하자니까 눈앞이라. 저거 보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맞습니다. 있을 수도 있다고 예. 생각도 들어요. 타일을 제대로 못 붙인 하자인 것 뿐일 것 같은데 괜히 저거 보고 건물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니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예.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여기는 제가 처음에 수익률 계산할 때는 20% 들어왔지만 시세 조사를 꼼꼼히 해보니까 30에서 40%까지도 받을 수 있겠더라는 30-40%까지 그래서 이런 고 월세를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고를 통해서 이것도 내고를 좀 해서 33만 원에 아 싸게 했네. 그 사장님도 좀 몇 마디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 가격이 원래 안 해준다. 처음에 생각했던 타일 개수보다 너무 많이 초과가 된다. 그쵸. 이게 떼다 보면은 물려가지고 예, 같이 그러니까요. 떨어지는 게 분명히 있을 진담인지 건데. 아쉬운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격 자체가 뭐 그 가격 합상에서 절대 밀리지 않거든요. 원래 그 약속한 가격대로 드렸고 대신 이제 제가 임대에 놓는 사람이니까 경매하는 사람이고 일 생길 때마다 부탁드리겠다. 그래요.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잘 마무리했습니다. 잘하셨네요. 타일 상태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게 제일 비슷한 걸로 티 안 나게 해주신 거예요. 똑같은 건 아니고 모르고 보면 전혀 모릅니다. 저는 아예 예. 까먹고 예. 그냥 들어오다 보니까 아예 인지를 못했다는 네, 맞아요. 거는 괜찮다는 예. 게 아닐까라는 예, 생각도 맞습니다. 들어요. 알고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좀 차이가 있네 네. 뭐 요 정도라면서 일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일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 한 수리비는 요 집에 전체적으로 타일이 33만 원 들었고 청소가 30만 원 들었고 63만 원이고 도배가 65만 원 들었습니다. 128만 원. 짜잘하게 이제 제가 했던 것들 하면은 1-20만 원 정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신경은 많이 쓰고 고민은 많이 했지만 네. 결과는 비용이라고 생각이 예, 되는데 맞습니다. 저렴한 돈으로 잘 해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운 좋게도 저도 여기서 조금 생각 드는 게 예. 1년 매출이 어마어마한 대표님께서 괜히 이렇게 돈을 잘 버시는 게 아니구나. 괜히 강남구에 거주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지독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쓸 때는 확실히 쓰지만 굳이 쓰지 않아야 될 때는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인심을 많이 베푸시는 분인데 쓸 것과 쓰지 않을 걸로 정확히 구분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또 오늘 선생님한테 한 수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좀 아닙니다. 들어요. 예. 선생님. 그렇게 수리 예, 맞습니다. 완료를 150만 원 잘 하신 거고 그러면 서울 동작구 강남 사구라고 붙여주십시오. 상도동의 강남 사구 네. 강동구를 끼워오냐 동작구를 맞습니다. 끼워오냐 오늘은 동작구로 강남 사구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도동의 주인신축 주차장도 밑에 보니까 잘 네. 돼 있고 네. 엘리베이터랑 보안문이랑 CCTV도 잘 돼 있는 이 깨끗한 빌라 전용 면적이 전용이 17평이고 확장을 했기 때문에 약 21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17평에 확장까지 포함하면 약 21평 방 3개 화장실 하나 네. 우리한테는 고급 빌라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2억 500입니다. 2억 500. 우리 물건에서 2억대를 듣기가 쉽지 않아요. 네. 숭실대 입구역에서 맞습니다. 실제로 진짜 저도 걸어 찍으면서 오다 보니까 거의 1분도 안 걸렸다고 네, 맞아요. 생각도 되고 초역세권에 네. 우리 물건에서 이 낙찰가 2억이라고 하면 약간 부담스러운 네, 가격이 맞습니다. 아닌가 싶은데 강남 사구에 이 정도 평수의 집이라면 거저 갖고 간 게 아닌가 맞습니다. 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2억 500에 낙찰 받았는데 선생님은 현재 유주택자 그리고 다중채무자 대출 금액도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네. 대출은 혹시 잘 나왔나요? 다행히도 80%다 받았습니다. 1억 6,800 받았습니다. 대출도 80% 낙찰가 대비 80% 1억 6,800 네. 대출 받은 거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임대 오늘 계약서 쓰러 간다고 하시긴 예. 했는데 이자를 몇 번 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자는 한 달에 1억 7천 돈의 대출이면 이자가 약간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 월 이자는 얼마나 내요? 아직 내지 않아서 안 정확한 냈어요? 금액을 네. 그러면 잔금 내고 나서는 낙찰받고 나서 명도를 바로 해서 제가 시간이 네. 걸렸다고 생각한 맞습니다. 거죠? 잔금 낸 지 2주 정도 그러면 금리는 어느 정도? 금리는 5.9% 받았습니다. 5.9%. 네. 계산한 게 한 제 얼마 계산으로는 약 79만 원 정도 내는 79만 원. 걸로. 네. 진짜 넉넉히 잡아서 한 80만 원 또 네. 계략적으로 이자가 나오는데 오늘 계약을 하러 가시죠. 네, 맞습니다. 다행히도 잘 맞춰줘서 빠른 시간에 예. 그것도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음. 월세 계약을 했고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는 140만 원에 와.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2억 정도 받은 거고 1억 7천 정도 대출이니까 여기 부대 비용도 거의 안 들었으니까 다주택자에서 네. 취득세 중과를 받은 부분 때문에 선생님 돈은 한 2천만 원 네, 맞습니다. 든 거고, 그럼 2천만 원 대비 80만 원 돈 예. 이자가 나가는 거니까 이 집에서는 한 60만 원 갖고 오게 되는 거네. 예, 그럼 맞습니다. 2천만 원 대비 월 60만 원이면은 한 30%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30% 가까이 나옵니다. 서울 강남 4구의 신축 빌라로 수익률이 30% 네. 나오는 거는 말도 안 되죠. 저도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조금 못생긴 동네로 가거나 아니면 제가 주로 다루는 뭐 반지하다라고 하면 서울에서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네. 초역세권의 준신축급의 지상층 빌라에서 그 수익률 나왔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저는 굉장히 들어요. 네, 저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역시 만족하고 있습니다. 괜히 강남구에 사시는 게 아니구나. 부동산 운이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달에 어마어마한 매출을 벌고 있는 대표님인데 이런 부동산 조그만 물건까지 이렇게 공략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역시 있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구나, 더 열심히 사시는구나, 저도 이렇게 많이 배운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현재 2개를 임대 완료한 거고 네, 맞습니다. 이 사업도 왕성하게 하고 계시고 사업하신 지 꽤 됐잖아요.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앞으로 할 생각이 있어요? 평생 가져가도 될 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좋아서 제 성격에도 잘 맞고 잊고 있었던 성취감이라는 부분을 제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업에서 성취감이 많이 올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약간 타성에 젖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고저가 좀 있다 보니까 사업이라는 게 꾸준하게 어떤 월급이 아니라 그때그때 외부적인 영향, 내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그래서 경매를 하게 됐고 해보니까 이게 진짜로 수익률이라는 게 정말 되는구나. 직접 해보니까 확실히 알게 됐고 그래서 이거를 안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전에 물건에서 제 얘기를 더 비중을 두고 행동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실제로 낙찰 받고 임대까지 네. 나가고 요것도 오늘 계약하는 걸 앞두고 있으니까 실제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를 피부로 정확히 내가 느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드네. 그래서 과거에 2채를 해보니까 계속 해도 되겠구나. 네, 맞습니다. 이게 분명히 내 사업에 매출의 편차가 오는 거를 조금 안정화시킬 수도 네.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예, 맞습니다. 정확히 느낀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예. 들어요. 사업에 안정성을 주는 거 플러스 해서 성취감에 또 네. 영향을 좀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노력한 만큼 오지 않는 것들이 많았는데 특히나 사업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경매 투자 같은 경우에는 회차를 더 많이 하긴 하지만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결과가 정말 큰 수익이라는 측면으로 돌아오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한 만큼 결과가 얻어지고 그게 또 스스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난 겨울에 선생님하고 얘기 나눴을 때는 사업에서는 좀 비수기다 네, 맞습니다. 얘기를 예,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겨울 때는 옷을 좀 안 산다. 올해는 더더욱 심했어요. 날씨가 12월 달에 한 2주 정도는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의 날씨가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 그때 타격이 좀 컸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나가는 매출이 일어난 시기인데 5, 6년간 중에 가장 매출이 낮았어요. 선생님 직원분들 월급 주고 하는 부분에서 또 걱정이 많이 됐겠어요. 그쵸. 그래서 최초에 제가 투자금이 경매하려고 남겨놨던 돈이 3천만 원이었는데 다 썼습니다. 잔고가 팍팍 뜨는 게 보이면 또 마음이 진짜 불편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집은 대출 받아서 했습니다. 이 집? 네, 이 집을 대출 받아 상도동 집을 개인 대출을 받아서 경락 대출 말고 추가로 순수 시드는 순수 대출로 또 100% 대출로 거의 이 집은 100% 대출로 돌아가는 거였네. 거의가 아니라 순전히 100%입니다. 선생님 강남구 집을 살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 영끌 쪽 위험하다, 큰일 났다, B2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3천만 원이 있었는데 하주권 하면서 보증금 약 1,000만 원 정도 묶여 있었고 그 2호점 불허가 받는 과정에서 딜레이가 좀 네. 2달 동안 됐으니까. 그 2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장사가 사업적으로 좀 비수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그 돈을 다 소모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뭐 월급을 못 줄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죠. 회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파주 경매 낙찰을 받고 나서 든 생각이 되는구나. 이 수익률이라면 안 할 이유가 없다. 내가 수익률 30%만 맞추면 개인 대출을 받아서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남겠구나라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또 한 가지 무슨 생각을 했냐면 B2는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살면서. 그렇죠. 주변에서도 그렇고.
대출이 위험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언론에서 비춰지는 이미지는 대출 많이 받고 망했다. 그런 이미지도 많이 보여지는 맞습니다. 것 같아서. 무슨 생각이냐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직접 해보니까 수익률이 나오고 수익률이 나오면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또 남는 돈이 있으니까 특히나 사람들은 보통 차를 살 때를 예를 들자면 적게는 1, 2천만 원에서 많게는 4, 5천만 원까지도 대출을 받잖아요. 할부를 끊던지. 제가 이번에 개인 대출을 4천만 원을 받았는데 실례가 안 되면 구체적으로 좀 여쭤봐서 그거는 아쉽게도 대출이 DSR도 꽉 차 있는 상태고 이제 카드 대출을 받았습니다. 과감하게 했네요. 예, 과감하게 좀 했습니다. 아, 고민 많이 했겠네. 네, 저는 확신이 있었지만 이제 와이프한테도 협의하는 편이거든요. 돈 대출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일반 사람들처럼 엄청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파주 물건을 브리핑 해주고 이렇게 작은 물건도 이런 수익이 난다. 이런 걸 몇 개 가지면 우리가 한 이제 50대가 되고부터는 내가 어떤 일이 생기든 사업이 안 되든 꾸준하게 연금처럼 수익이 들어오니까 날 믿고 한 번만 가보자. 설득해가지고 네. 대출 받아서 그 시드로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빚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하고 노력하는 거가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부분이 저는 경매하면서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요. 빚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뭐 차를 사거나 아니면 내가 사는 집을 매매를 할 때 받는 대출, 빚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투자하는 물건, 이 물건을 사는데도 빚을, 대출을 내니까 똑같이 단어를 빚으로, 대출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그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혼동을 한다는 생각을 네. 정확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단어에 대해서 항상 구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분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그 빚에 대해서도 단어를 항상 좋은 빚과 좋지 않은 빚으로 나누려는 노력을 하는 거고 좋은 빚은 내가 돈을 써서 수입을 불러오는 자산을 살 때 내는 대출에 대해서는 이거는 걱정 없어, 문제 없어 라기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굳이 나누자면 얘는 좋은 빚이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빚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어쩌면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소비에 관해서 차를 살 때 대출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산이냐 부채냐 따져봤을 때는 분명히 걔는 부채에다 내는 빚이라고 저는 구분을 좀 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걔는 따지자면 안 좋은 빚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빚이 뭐 30억이다 라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 정신 나갔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 빚은 다른 사람들이 낸 빚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구분을 하려는 노력을 네.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부모님한테 큰 돈을 물려받는다거나 아니면 일반 사람보다 소득이 굉장히 높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를 모아가지고 내가 한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쩔 수 없이 빚을 활용을 해야지 내 수입, 자산을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무시했다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좋은 빚을 활용해서 물건을 늘려서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나한테는 잘 맞았다는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저도 정확히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7년 분할로 원리금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최초에 카드 대출을 받았을 카드 때 대출, 보증금하고 잔금 대출 이외의 돈을 카드 대출로 맞습니다. 받았던 그 예. 돈을 말씀하시는 네, 거네요. 시드를 갖고 있으려고 4천을 실행했는데 이게 한 7년 분할로 빌렸거든요. 생각해보면 7년만 다 갚으면 완전히 내 수익이네? 그럼 굳이 안 할 필요가 없겠다. 말씀하신 대로 좋은 빚이구나. 나한테 수입을 가져다주는 7년간 갚으면 돼. 어차피 내가 갚는 게 아니니까. 예. 그렇죠. 세입자가 네. 갚아주는 빚이다 보니까 항상 빚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처럼 신중한 분이 그냥 가볍게 접근한 건 당연히 아닐 거라고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예. 그리고 집도 빨리 계약된 편이라고 생각도 네. 들거든요. 네. 잔금 낸 지 2주 만에 계약한다는 거면 진짜 빠르게 계약을 한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아까 말씀을 하시던 것 중에 계약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던 팁이 있다고 하셔서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00% 대출로 받다 보니까 원리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낙찰 받자마자 바로바로 임대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고요. 작가님께서 낙찰 받은 다음에 명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 임대를 내놓을 때부터는 나의 영역에서는 좀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중개사한테 돈을 더 줘야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20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모든 중개사들한테.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감정의 호소를 해볼까도 생각을 했어요. 급합니다. 빨리 내놔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 물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부동산마다. 특히나 이쪽은 대학가 근처기도 하고 원룸, 투룸도 많고 그런 물건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내 물건에 신경을 쓸까? 그렇게 말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핸들링 할 수 없으면 이 사람을 움직이게끔 하는데 뭐가 있을까? 뭐가 좋을까? 아, 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중개보수에 20만 원을 던져보자. 그래서 한 달 내에 안 나가면 중개보수를 더 주든지 추가적으로 뭐 예를 들어 50만 원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월세를 내린다든지 이제 그런 스텝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처음에 20만 원 더 드리겠다.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20만 원 얘기하는 순간부터 중개사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거를 아주 제대로 느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가끔씩 이제 전화를 합니다. 뭐 사람들 많이 문의를 하냐, 뭐 나갔으면 좋겠다 하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 물건 제가 빼고 싶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굳이 않는 제시 없구나. 물론 뭐 누가 보면 어차피 나간 물건인데 20만 원 더 줄 필요가 있느냐. 중개 수수료도 적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원리금 이자가 좀 세다 보니까 확실하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돈을 조금만 더 쓰면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의 인센티브를 더 맞습니다. 얹어서 공략을 한 결과 3일 만에 맞습니다. 제시를 하고 3일 만에 나갔다고 하면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도 되게 드네요. 효과가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때는 항상 돈으로 해결하면 돼요. 네, 그렇죠. 감사의 표현은 돈으로 하는 게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느껴서 앞으로도 뭐 고월세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을 좀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원리금이 부담되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간 측면도 있겠지만 월세 가격도 그에 네. 따라서 많이 올라서 위치도 좋고 집 컨디션도 좋고 한데 빌라를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빌라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을 넘게 받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계산했던 가격보다는 훨씬 더 좋은 가격 네. 나가서 그래도 마음이 조금 저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그렇죠. 이 가격에 산다고? 맞아요. 이 가격의 빌라를 월세를?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파트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수긍이 갈 수도 있는데 빌라를 또 이 가격에 산다는 게 그렇게 빠른 방법으로 계약을 완료를 잘 한 거고 아까 작가님 배웠을 때 핸드폰 딱 보니까 이 작가님 예전 영상들이 재생이 되고 있었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처음 경매를 관심을 갖고 작가님 영상을 보게 됐을 때랑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낙찰도 받고 경매 공부도 좀 더 깊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영상을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뭐냐면 그때는 그냥 흘려보냈던 내용들이 지금 다시 보니까 흘려보내지 말아야 되는 내용들도 있었고 좀 더 다시 배운다? 이런 느낌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영상 시청 이력을 여쭤보면 왜냐면 수업을 지금 한 6년, 7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수업 초반에 했던 교육생분들이랑 요새 오시는 교육생분들이 차이가 좀 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영상도 한두 달 이렇게 몇 개, 서너 개 보고 오시는 분들보다는 1년, 2년 동안 제 영상을 시청을 꾸준히 하다가 저놈은 이제 한번 만나봐야겠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다고 생각도 되게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보다 수업하기가 편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저에 대한 이해도와 제가 갖고 있는 성향으로 어떤 관점으로 투자하는지를 자기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오니까 제가 한번 얘기한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설명할 때 되게 편해졌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러면 영상을 얼마나 봤던 거예요? 작가님 영상은 안 본 영상이 없죠. 안 본 영상이 없는데 지금은 이제 2번, 3번, 4번씩 보는 그런 단계고 처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듣고 느낀 게 그때는 작가님께서 스스로 증명을 못한 거예요, 저한테는. 처음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떤 의심을 갖거나 어떤 과장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점이 있는 게 아닐까? 허점이 뭐지? 말하지 않은 내용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선생님도 누구보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봤으니까 아마 100%다 흡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작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긴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증명을 하셨고 받아들인 입장에서도 이미 증명을 한 사람한테 의심을 가질 이유는 없으니까 더 수업하기 편해졌다는 말씀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다시 봐서 새롭게 느끼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증명을 이미 해주신 분이고 제가 스스로도 직접 채색한 내용을 이제 거기에 녹여서 다시 한번 듣게 되니까 그게 더 도움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들이. 아유 고맙습니다. 그 어떤 얘기보다 되게 저한테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항상 요새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오래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선생님도 하시던 사업 꽤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고 분이라고 생각도 들고 아까 12년 정도 하셨다고 하면 성취감 아까 단어가 제가 뇌리에 좀 남는 것 같은데 꾸준히 비슷한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성취감이란 부분, 거기 타성에 좀 적기 때문에 전혀 새롭지 않다라는 생각, 식상하고 무료하다라는 생각 종종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물론 저도 수업에 대해서는 이제 6년, 7년 많다라고 하긴 어려울 수 있어도 투자에 관해서는 제가 꾸준히 그래도 한 10년 넘게 그리고 유튜브도 스스로한테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의 6년 가까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상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꽤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항상 갖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있나? 선생님도 12년 동안 하시면서 이게 최근에 또 비수기 상황도 겪고 막 대출 받아서 또 경매활동 마련해 놨는데 또 운영자금으로 인건비로 써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또 고민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오늘 글을 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오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오래 할 때에 항상 만나는 걸림돌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낙찰도 하나 받았어요. 2주 전쯤에 낙찰을 축하드립니다. 받았는데 고맙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좋은 물건일지. 아니 뭐 그렇게 좋은 물건은 아닌데요. 저도 항상 영상도 꾸준히 올리고 수업도 꾸준히 하고 있고 제 물건도 꾸준히 낙찰 받고 있고 하는 부분이 제 어떠한 부분에서 눈으로는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어도 제 나름대로는 오래 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느꼈기 때문에 저도 계속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생각도 많이 하는 부분이 경쟁력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영상을 올리는 취지가 제 영상 보고 수업 듣지 않아도 도움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내 수업도 들어라라는 세속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나한테 찾아올 수 있을까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경쟁력이 무엇인가를 저는 생각을 해보면 남들이 좀 못하는 거를 내가 했을 때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럼 남들이 못하는 건 무엇일까를 생각을 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저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저거를 잘하니까 나도 저거 이상을 해야지로 접근하는 사람 부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고 스스로를 판단을 해버린 것들이 저 부분은 내가 못하는 거구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힘을 쓰기보다는 놔버리고 그럼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지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오래 하는 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못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 선생님도 머리 좋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과거에 영재로 또 활동을 아주 잠깐, 아주 잠깐. 뭐 지금도 영재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긴 한데 그런 분들이 못하는 게 오래 하는 거를 잘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제 나름대로는 성과가 어느 정도 크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오래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나면 자꾸 눈을 돌리는 걸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그냥 꾸준히 하면 되는데 이걸 못 참고 딴 데로 넘어가. 그럼 나는 차라리 오랫동안 하자 하면서 얻은 것들이 저는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지금 마음 같아서는 꾸준히 하려고 힘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꾸준히 하는 게 왜 사람들이 못하나도 저도 분석을 해보고 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단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하면서의 저도 집을 꾸준히 늘리면서 최근에 낙찰받은 것까지 해서 36채가 됐어요. 근데 36채가 되면서 만나는 그 걸림돌이 저는 뭐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한 10개 정도 받았을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좀 해본 거야. 경매 경험도 있고 부동산 경험, 임대해보고 수리했던 경험 10채 정도 했을 때가 투자를 시작한 지 3년차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만나는 걸림돌은 뭐냐고 생각하냐면 자만심이더라고요. 내가 이거 해봤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지 대상을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하게 되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도 12년 동안 사업하시면서 저는 분명히 공감 가실 것 같은 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 또 실수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위태로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맞습니다. 생각에 그 실수 때문에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때 그런 마음을 먹었다가 실수도 하게
실수하긴 했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치명적인 실수는 하진 않아서 제 기준에선 저 다시 돌아와서 그 상황은 그래도 넘어갈 수 있었던 네. 것 같고 그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아, 세상에 나보다 뛰어나고 잘하는 사람 그리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정말 많구나. 내가 10개 정도 해봤다고 거들먹거리면 안 되겠구나. 자만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장 크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0개 정도 됐을 때 두 번째 걸림돌을 만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걸림돌은 불안함이었던 것 같아요. 불안함이 그때 좀 찾아왔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나랑 비슷하게 가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외로워지는 것 같고 그 불안함과 동시에 외로움이 함께 찾아오는 것 같아. 나랑 비슷한 사람이 없는데 나처럼 하는 사람도 없네? 그럼 내가 이거 제대로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사람들은 이제 시선을 내가 불안하니까 걱정되니까 빚이 그때는 뭐 한 10억, 20억 뭐 그 사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에 비해서는 작은 빚일지 모르겠어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반적인 선을 넘어간 선이라고 네, 생각하니까 그때 불안하니까 멈춰야겠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괜찮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눈을 또 돌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시장을 또 하나둘씩 떠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넘어서서 계속 꾸준히 오다 보니까 30번째 정도에서 만나는 걸림돌은 또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때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부분 제가 왜 성취감이란 부분에서 왜 뇌리에 남았다고 했냐면 30채 정도 되면은 권태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타성에 젖은 거야. 전혀 새롭지가 않아. 그때쯤 저도 아마 한 1, 2년 전에 영상에서도 올렸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 게 30개에서 월세를 받나 31개에서 월세를 받나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돈 50만 원 정말 큰 돈이긴 한데 내가 월 수입이 50만 원 더 는다고 해도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하나를 더 낙찰받아야 될 이유가 많이 사라지게 되는 상태가 또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 권태감이라는 거는 앞서서 첫 번째 만났던 걸림돌과 두 번째 만났던 걸림돌이 어쩌면 중첩이 돼서 한꺼번에 스며들었을 때 권태가 찾아온다는 생각도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권태감도 제 나름대로는 그걸 물리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어느 정도의 권태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 권태감이라는 거는 항상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물리치려고 했다기보다 그 친구랑 타협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 당연히 이 정도 했으면 10년 넘게 했으면 권태감이 찾아오는 거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특별한 게 아니야. 나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일이야 라고 저는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얘를 갖고 이제 오히려 평생을 차라리 살아가자 라고 생각하고 최근 물건까지 오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제 안에서는 제 나름대로 이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하나 생겼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게 뭐 제 입으로 내가 경쟁력이 있어 라고 하는 것도 자만스럽고 오만한 얘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나름대로는 돌아봤더니 주변에 저처럼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없구나를 느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숫자가 내가 적은 그룹에 속해 있다면 거기서 어쩌면 조금 더 돋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그게 경쟁력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도 사업을 왜 고민을 그냥 한번 여쭤봤냐면 선생님도 그런 과정 속에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선생님하고 어떤 얘기를 할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도 부동산 관심은 꽤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지만 부동산 경매, 월세 현금 흐름 투자에서는 어쩌면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업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경험이 많으시고 경쟁력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 오랫동안 하시면서의 또 불편한 건 없으신가라는 불편한 거를 물어봤던 이유는 제 나름대로도 불편한 부분이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걸 한번 여쭤본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많은 걸 느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쉽게 얘기한 것 같지만 고민을 되게 많이 네. 하고 정리를 2번 했어요. 아, 2번 했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내공이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한 분야에 오래 있었던 사람인데 분명히 선생님도 그 사업을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겪으셨을 거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똑같이 저도 타성에 젖어 있어서 굉장히 매출 하락이 심했었거든요. 근 2, 3년간은 당연히 이 정도 매출은 나오겠지. 이 정도 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못 버렸던 것 같고 작가님과 저와의 차이점은 그건 것 같아요. 자기 객관.
전 자기 객관화가 안 됐어요. 겪고 나서 하게 됐어요. 근데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니까 자기 객관화가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오래 갈 수 있는 이유가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객관화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고민하고 그래야지만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면으로 생각해보면 수강생분들, 교육생분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도 오랜 기간 작가님한테 물어보거나 관계를 유지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기대고 싶거나 그런 부분들이 자기 객관화한 모습이 많은 생각을 갖고 쉽게 풀어내는 그 모습들이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의 부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그래서 더 이 사람은 정답을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덧붙이자면 그 부분이 저도 위험하게 스스로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론만 알지 물건마다 작가님한테 물어보고 월세 얼마 쓰면 되냐, 권리상 문제는 없느냐, 이건 무슨 의미냐 엄청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작가님한테 이렇게 발을 걸치고 기대기만 해서는 타성에 좋고 발전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도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서로 피곤해지겠구나. 내 연락을 받으면 기분이 좋진 않더라도 기분이 나쁘거나 귀찮아지는 말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짜잘한 것까지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똑같이 물어보게 되면 작가님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귀찮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사람이니까. 불현듯 들더라고요. 아까 잠깐 지나쳐가면서 얘기를 했지만 두 번째 물건 이후부터는 작가님한테 물건에 대한 내용은 제가 카톡으로 전혀 물어보지 않고 혼자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두 번째 물건 받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동안 이제 3번 입찰을 했었고 당연히 다 폐차를 했지만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불안한 거, 너무 두렵고 불안하죠. 권리상 아무 하자가 없다고 내 스스로 머리로는 인지를 해도 문제 있는 물건이면 어떡하지? 나만 단독 입찰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혼자 생각하고 행동해가지고 판단해서 입찰을 했는데 그 두려움이 당연히 오는데 저는 안 되겠어요. 저도 들어요. 위에 누가 낙찰을 받아가면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저도 처음에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한 물건이니까 처음에. 이거는 낙찰 받을 욕심이 한 게 아니라 단독 입찰인지 아닌지가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한 15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 맞아요. 권리 분석이 문제가 있던 게 아니었구나 생각이 드니까 두 번째 입찰부터는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내가 혼자 스스로 판단한 게 잘 먹혀 들어갈 수 있겠구나가 느껴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최근에 받은 물건 같은 경우도 교육생분들이 저를 봤을 때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저를 봤을 때는 아마 고민 크게 하지 않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받는 물건들은 거의 하자가 있는 물건들을 많이 받잖아요.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번 물건 입찰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유쾌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최 작가가 뭐 예를 들어 1억 정도 됐어요. 유찰이 몇 번 돼가지고 거기다가 한 10만 원인가 더 썼거든요. 10만 원 썼는데 입찰자 먼저 불러주는 법원이 있잖아요. 2명 썼대요. 2명 입찰자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최저가에서 10만 원 썼는데 당연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 그 보증금 빨리 찾아서 이제 집에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그분은 최저가를 쓴 거예요. 하자가 어마어마했나 보네요. 그렇죠. 그 하자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요새 입찰하는 것들은 내 물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있는데 수업을 하기 위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삐끗한 거 아니면 실수한 거를 또 교육생분들한테 전달하면 교보제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분이 떨어지고 제가 10만 원 차이로 됐잖아요. 그분이 차순위 매수 신청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또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너무 좋죠. 그럼 좀 편안하고 번호 남기고 딱 나가는데 막 쫓아와서 물어보는 거야. 이거 팔면 안 되냐고. 그래요? 그분은 조사를 엄청 했나 봐요. 그리고 너 이거 제대로 알고 한 거냐? 그럼 뭐 어떤 부분인데 좀 모르는 척하면서 물어보긴 했는데 약간 자기가 알아낸 정보를 잘 안 주려는 느낌이 또 드니까 깊숙하게 물어보기는 어려운데 2등 하신 분이 저한테 팔라고 했다는 거는 괜찮다라는 얘기라고 너무 생각도 들잖아요. 거기서 안 돼! 난 월세 줄 거야! 난 팔 생각 없어! 또 그러면 서로 불편해지니까 굳이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면 우리 사장님한테 한번 문의해보고 말씀드리겠다라고 하고 헤어졌는데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그 두려움이 해소된 느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요새 단독으로 받을 때도 많이 있긴 한데 단독으로 받을 때 항상 찜찜한 것 같고 근데 그분이 최저가로 들어와 주시니까 2등 가격은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도 들었던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은 계속돼요. 나도 된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위로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도
노력하는 부분 중에 수업하면서 선생님하고는 제가 선생의 역할이랑 교육생으로 만났을 때 인간적으로 멀어지라는 그걸로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멀어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경매 안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좋은 교육이 아닐까라고 선생님한테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도 네.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교육시장에 대해서 어쩌면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보통 수업하시는 분들, 저도 이렇게 교육생분들의 다른 수업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 수업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강사와 그 학원을 계속 의존하게끔 만드는 게 과연 좋은 걸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좋은 점도 분명히 있겠죠. 항상 물어보고 기댈 수 있고 그리고 나랑 비슷한 그룹에 있는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네. 있고 그거의 좋은 점, 긍정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랑은 조금 거리는 있는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선생님이 그렇게 움직이고 계신다고 하니까 오히려 마음도 저는 편한 것 같고 제 나름대로는 그게 선생님한테도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네. 물론 저한테도 편한 부분도 있고 그쵸. 돌아보면 아 이런 걸 내가 질문했다고 이런 카톡 내용을 가끔씩 보거든요. 아 이럴 때가 있었구나. 물론 짧은 기간이었지만 뭐 반년도 안 된 기간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성취감, 대견함이 좀 들죠. 저도 그렇죠. 스스로 맞아요. 활력소가 돼서 아 자신 있게 또 더 위험한 물건을 해볼까? 그게 이제 점점 선생님도 낙찰을 하나씩 받아가면서 월세 현금 흐름 돌아가는 걸 보면서 선생님 실력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5채, 10채, 20채, 30채가 되면은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입찰하면서 낙찰 받으면서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가는 부분에 얻는 게 더 값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조금 더 개입을 많이 하는 거고 그게 점점 멀어지는 거는 이거 인간적으로 멀어지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경매 안에서는 조금씩 멀어지는 게 네. 좋은 방향이 아닐까 제 네. 나름대로는 맞아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처음에는 작가님의 답변이 없으면 임장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 상태를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너무 의존이 심해지니까 스스로가 경각심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경각심을 느꼈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방향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다가 이건 도저히 고민스럽다. 그런 거는 당연히 같이 고민하고 분석해보면 또 되지 오늘도 갖고 왔습니다. 하나. 이거는 권리 분석이 좀 복잡해가지고. 그래요. 예.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추가로 그냥 이거는 질문인데 위반 건축물에 제가 좀 관심이 많거든요. 네. 왜냐면 저희가 쓰는 수익률 기준으로는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폐차를 많이 한다. 예, 폐차를 너무 많이 하는데 낮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임장 가고 법원 가기가. 그러니까 그게 두 개를 낙찰받고 폐차를 수십 번 하니까 보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거든. 이게 괜찮을 거다라고. 근데 그게 보통 처음에 못해요. 네, 뭐 불안해요. 할 이유도 별로 네. 없고. 이제 중요한 건 네.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수익률이 다 20%가 넘었잖아요. 토탈 수익률 3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0%는 이게 또 썩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네, 맞아요. 우리는 또 보수적으로 네. 입찰가를 만들다 보니까 월세도 조금 낮게 계산하고 들어가니까 거의 한 30% 나오게끔 노력하게 되잖아요. 네. 수익률이 좋다는 거는 반대로 폐차할 가능성도 크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찜찜한 거 요소들을 뭐 사실 요 집도 찜찜한 요소를 갖고 있는 집이긴 했으니까 임장 오면 여기 못 들어옵니다. 예. 그냥 지도만 봤을 때는 편하게 네. 올 수 있어도 맞아요. 임장 왔을 때는 하자들이 분명히 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선생님이 2억 개 낙찰을 받았지만 굉장히 싸게 받을 수 있었던 맞습니다. 부분이라고 예. 생각해. 그러니까 그 불편한 부분이 내가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큰 게 아니고 내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구나를 느끼게 된 거고 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물건을 가면서는 얘보다는 좋은 물건을 찾으려는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꾸 빨간색이 붙어 있는 물건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빨간색이 있어야 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빨간색은 누르지도 않았는데 너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오히려 빨간색만 누르게 되는 현상이 그 다음 단계의 과정인 네. 것 같아요. 왜 궁금하냐면 그러면 작가님뿐만 아니라 경매를 뭐 10년, 20년, 30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알 텐데 왜 입찰장에 위반 건축물은 많아야 2명일까 입찰자가 그런 내용을 왜 모를까? 수익률 계산해서 원목하는
비용까지 넣어서 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안 들어올까 의심을 했거든요. 장관님께서는 모르니까 안 들어오시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보통 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들보다는 초심자들이 훨씬 많잖아요. 1억 선에 있는 물건에서는 주로 초심자들이 더 많으니까 확률적으로 거기가 당연히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죠. 대출이 똑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하자 없는 걸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오늘도 한 분이 물어보셨는데 감정가가 1억 2천에 한 번 유찰돼서 9천이에요. 근데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8,500에 딱 있는 거예요. 최저가가 9천이고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배당 신청까지 한 세입자가 8,500이 있어요. 그러면 9천을 받아도 안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추가적인 세금 압류도 없어요. 네. 그러면 이건 괜찮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지. 네. 또 100%라고 네. 하긴 어렵고. 네. 네. 근데 이 물건이 지금 뭐 유찰이 많이 돼가지고 한 4천만 원이 떨어져 있어요.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어쩌면 비슷해요. 이거 왜 유찰이 많이 됐어요? 이거 그냥 8,500 이상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를 그거를 물어본 사람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거는 접근을 잘 못해요. 왜냐면 이거 말고 다른 물건이 할 게 많아서 그래요. 하자 없는 게. 근데 선생님이 이제 낙찰 3개를 받으면서 그거를 배운 거예요. 내가 느껴지진 않겠지만 성장을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보는 물건의 시야가 달라진 거예요. 그 단계가 필요하고요, 보통. 그리고 왜 아까 제가 오랫동안 하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했냐면 그건 오래 해야지만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것 같아요. 방금 초심자 말씀하셨잖아요. 네. 돌아보면 주변에 경매학생이 많진 않지만 얘기를 듣다 보면 학원을 안 다니고 경매를 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같이 하는 게 빨간 글씨 있는 거 하지 마라, 위반건축물 하지 마라, 상가 위험하다, 아파트만 해라, 단타해라, 빌라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돌이켜보면 그 사람들은 빨간 글씨 있으면 안 할 것 같고 물어본다 해도 그 학원 입장에서는 굳이 많은데 그 물건을 하라고 그렇죠. 할 이유가 있을까? 하라고 하려면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부터 10까지 다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말씀에서 공감이 되는 게 저도 가르치는 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편안하게 하고 싶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굳이 위반건축물이 100% 대출이 다 해준다라기보다는 해줄 가능성이 크다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내가 질 수는 없잖아요. 내가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 그쵸.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원망할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 그런 교육자들도 저는 되게 많이 받고 우리 대출 미리 확인해 볼 때 법무사한테 제가 연결도 해드리잖아요. 네. 어떤 데는 안 나온다고 하는 데도 있을 거고 또 딴 데 물어보면 된다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게 언제 또 달라지냐면 낙찰 받으면 또 그게 달라져요. 그거를 저도 알게 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거 무조건 돼? 안 돼로 얘기를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능성이 커. 조금 더 안전하다 하면 100에 가까워라고 얘기를 하지 이거 100% 나와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많진 않아요. 일반 물건에 대해서는 어쩌면 거의 100에 가깝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혼자서 입찰하게 된 계기도 그것도 있었어요. 처음에 뭐 작가님 이거 대출이 나올까요? 이런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초반에 뭐 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죠? 했더니 어디 물어보세요. 뭐 은행 물어보세요. 법무사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무슨 생각했냐면 알려줄 수 있는데 왜 안 알려주지? 이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직접 부딪히고 요 집도 하자가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이건 작가님의 영역이 아니구나. 물어봐도 알 수가 없어. 만약에 내가 작가님 입장이라도 난 대답해 줄 수가 없는 문제인데 자꾸 물어봐. 그럼 대답을 해줄 수 없거든. 그걸 그렇죠. 얼마나 불편해할까? 대답할 때. 듣는 내 입장이 불편할 걸 알면서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 대답을 하는 작가님 입장은 어떨까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물어보라고 하면서 안 물어보셔도 될 건데 그리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혹시라도 확인하려면 한번 물어보셔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맞아요. 것 그래서 같아요.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확실하게 답변을 받으니까 너무 도움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두려운 거죠. 모르는 사람한테 아니면 나같이 일개 경매하는 사람한테 답변을 해줄까? 그러니까 하지도 않고 지레 그냥 겁을 먹는 거죠. 해보지도 않고. 해보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선생님이 이제 초반이니까 새 채 낙찰을 앞두고 있으니까 또 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제가 네. 채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대출도 많고 그때도 그래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 단계랑 조금 더 지나서 저의 단계에서 차이점이 뭐냐면 답을 해줄 수 있는 걸 알고 답을 못 해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답을 못 해주는 거를 공략을 해요. 아무도 답을 못 해주는 걸 정확히 분간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다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팅은 위험할 수 있죠. 왜냐면 진짜 안 나올 수가 있거든. 최근 물건 같은 경우도 대출 구하기를 되게 애를 먹고 있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맞아요. 그 지점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가 이 물건을 하기 전에 물어봤었어요. 작가님한테.
저는 어떤 부정적인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한마디로 좋은 물건이잖아요. 해보세요. 이런 건 오히려 편하죠. 돌이켜보면 만약에 다른 학원이 다른 선생님이었으면 하지 말라고 했을 게 분명하다. 돌아보니까. 아 싫지 하지 말라고 그러지. 예, 근데 너무나 명확하게 이유도 필요 없어. 좋은 물건이잖아. 하세요. 그때부터 제가 알아본 거죠. 아, 해도 되겠구나. 근데 제가 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보면 10명이면 15명이 하지 말라 그런 물건이에요. 더더군다나. 근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작가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렇죠. IQ가 뭐 200, 250의 아인슈타인급 두뇌를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도 안 합니다. 단지 먼저 배웠고 먼저 그 길을 걸었고 말씀하신 대로 오랜 시간, 10년 넘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경험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너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험이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맞다 틀리다보다 더 신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경험이. 그 어떤 말씀보다 그래서 이걸 기회로 삼아서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반건축물이라든지 빨간 글씨가 있는 것들을 더 해보고 싶은 이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하자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은 하자가 없다가 아니고 하자가 작은 게 있어요. 그거를 정확히 분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이 많다는 게 그거 같아요. 분간하는 거를 더 예리한 칼날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느끼는 부분을 저는 항상 세상 일에 대해서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제가 감히 한번 선생님 하는 사업에서도 대비할 수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도 한 업을 12년 동안 하셨으니까 그게 정확할 거예요. 얘가 옛날보다 매출을 더 높이고 더 판매량을 높이고 그런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히 가늠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지금 할 거는 이건 빨리 해야 돼. 요 부분은 좀 나중에 해도 돼. 요거는 거의 까먹어도 돼. 요 분리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사업의 나름대로 노하우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정확하십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도 수업하면서 느끼는 게 교육생분들이 이런 질문이 좀 있단 말이야. 막 낙찰 받고 나서 선생님 이거 임대 안 나가면 어떡하죠를 지금 걱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고민은 어차피 하거든요. 근데 그 지금 단계의 고민이 아니야. 맞아요. 지금은 뭐 대출을 알아본다던가 명도를 하는데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선생님 이거 명도하면 이때쯤인데 이때 비수기인데 이거 집이 안 나가면 어떡하지? 이 가격에 나갈 수 있을까요를 낙찰받은 날 왜 고민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런 질문을 왔을 때 화가 날 때가 있죠. 팔자가 좋다고. 작가님 누구보다 직설적이시잖아요. 그럴 때는 또 네. 언성을 네. 높일 때도 분명히 네. 있죠. 경험이 많다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할 것과 나중에 할 거를 분리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런 대화할 때가 즐거워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뭔가 경매, 부동산, 월세, 투자를 빌미로 해서 이렇게 바쁘신 분을 이 명분을 삼아서 선생님의 고민거리야, 불편한 부분, 어쩌면 그리고 깨달았던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할 때가 이게 살아가는 즐거움이 아닐까. 어쩌면 제가 영상을 꾸준히 놓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즐거움을 얻는 부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덧붙이자면 경매를 하면서 얻게 된 게 어떻게 보면 부가 풍요로워졌다? 아주 미세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그 인간관계의 즐거움을 성취감처럼 진짜 오랜만에 느꼈어요. 경매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 명, 두 명씩 늘어가면서 너무 즐겁더라고요. 작가님을 항상 뵙고 싶은 이유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아니면 나를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도움도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도 되니까 너무 좋아요. 대화하는 게. 저도 좋습니다. 낙찰 될 때마다 연락을 드릴 겁니다. 초대 드릴 겁니다. 오늘 선생님 집도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선생님 삶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선생님 지혜까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공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할 얘기가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오늘도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요? 무슨 생각이냐면 너무 빨리 끝나면 어떡하지? 할 얘기가 없는데 얘기가 또 이어지더라고요. 항상. 고마워요, 선생님. 제가 감사합니다.